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 공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곳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가 한 2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항상 추천하는 종목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전력 시스템인데요. 그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력 시스템 왜 꼽게 됐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전력 시스템 하면 뭐 여름 전이나 겨울 직전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오늘의 키워드로 갖고 오신 이유가 뭔가요? 지금 글로벌 저성장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죠. 일부 이제 긍정론자들은 돈 투입하면 괜찮지 않느냐, 돈 투입해서 여기까지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제 기준에서 보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돈 투입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죠. 미국이 경제가 좋아진 건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혁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면서 나타난 성과라고 봐야지 지금 돈 풀어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풀리지도 않았고요. 연준이 푼 돈은 대부분 연준이 다시 가져갔고 ECB가 푼 돈도 대부분 ECB가 다시 흡수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돈 풀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저금리와 저성장이 이어지는 현재 국면에서 필요한 건 비용을 더 낮추는 산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효율화라는 그런 단어를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일부 또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신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와 거기에 IT를 더함으로써 충분히 신규 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유망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전력 시스템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이 전력 시스템이 뭐 효율화나 비용 감소 그리고 신수요 창출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전직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일자형 구조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가지치기형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고요. 이 미래인데 미래로 가면 갈수록 통신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가 겹치면서 실제로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래 전력 시스템으로 가면 갈수록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전력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이 부분만 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이 에너지를 이용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인티그레이터 같은 일종의 통합 모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면서 사업 기회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기회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이 앞으로 저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별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부 전력 시스템 변화의 한 부분의 투자 금액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굉장히 좀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가 있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은 스마트 미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는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얼마만큼 쓰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쓰는지 그런 정보들이 취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짧게 보면 그런 스마트 미터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멀리 보면 전력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통신망의 결합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아직까지는 좀 꿈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시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1단계로서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또 중국의 일부를 연결하는 전력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력망의 핵심은 몽골의 싼 전기를 끌어다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국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본이 싼 가격에 가져다 쓰겠다. 대신 한국은 발전소에 남아도는 전력량 이것을 일본에다 비싼 가격에 상대적으로 팔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윈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향후 어떻게 확대될 거냐? 대만 그리고 마닐라를 연결을 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큰 그리드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남아도는 자원이 태양과 바람입니다. 이걸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00기가와트가 넘거든요. 이 100기가와트가 넘는 이 전력량을 전선을 이용해서 일본까지 날라도 단가가 11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 내에서 전력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끌어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에만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석탄에만 의존하고 있고 일본도 다양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각 나라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가 간의 전력 교환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력으로 되는 데는 풍력으로, 그다음에 일부 가스 발전으로 되는 데는 가스 발전으로 하면서 전력을 확실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해를 중심으로 해서 슈퍼그리드를 지금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 전력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력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준비 상황도 좀 궁금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를 완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3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망 건설에 아마 나설지 않을까 싶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부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ESS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력 피크가 높은 구간에서는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 수요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충전을 해서 지금의 전력 수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 모양이라면 이런 종 모양을 굉장히 낮은 언덕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볼 수 있는 효과는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력 피크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S 굉장히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앞으로 뭐 전기차에도 쓰이고요. 주택, 대형 건물, 그다음에 분산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인다든지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전지를 만드는 삼성 SDI와 LG화학,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포스코 ICT, SKCNC, 또 통신망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 이 부분은 에너지 저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송배전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그리드, 유럽 그리드, 그 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송배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송배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모두 포함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LS, LS탄전, 또 태양광과 관련된 OCI나 하나케미카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무선 전력 전송 응용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선 전력이 보편화되면서 선이 없어질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선을 꽂아놓게 되면 그 꽂아놓은 선 자체가 바로 전력을 잡아먹는 일종의 하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대표적인 가전기업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워드로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